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의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61,154달러인데 67,000, 68,0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4,000불을 넘지 못하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200%, 2배 가까이 되는 상승이 없다면은 알트장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한다면은 알트장도 늦춰질 수뿐이 없다. ETF 승인이 됐는데 왜 ETF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금 ETF가 2004년 11월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차트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거죠. 불과 7년 동안이나 급상승했다. 이 ETF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다. 비트코인 얼마나 오를까? 언제 쉬고 언제 오를까? 비트코인 캔들을 가져왔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연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29센트에 시작해서 5불 적은 금액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5불에서 13불, 13불에서 732불 엄청나게 상승하였죠. 그 다음에는 732불에서 273불로 거의 30%, 3분의 1 토막 났다. 이때 산 사람은 큰 손실을 얻었지만 그 전에 산 사람은 큰 이익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321불에서 430불, 430에서 960, 966에서 13,863으로 2017년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2013년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온다. 2021년에는 이만한 상승은 얻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고 내년이 되면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거를 미루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를 보면은 63,000불까지 갔습니다.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풀백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 키오사키 트윗을 보면 풀백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뒤로 다시 되돌린다. 이걸 풀백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다시 풀백한 다음에 68,0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게 대체적인 단기 전망입니다. 하지만 키오사키가 하지만에 대한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불 이상 상승했다.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래는 비트코인과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말하는 거죠. 축하한다. 하지만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풀백 조정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저번에 조정 얼마를 말했죠? 3만 불, 4만 불 말했습니다. 이 풀백이 일어난다면 4만 불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최소 4만 불까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즉 패닉세를 말하는 거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이 코인이랑 주식을 팔고 있었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절대 안 팔 거야 하지만 다들 팔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지금 DB라고 하죠. 풀백이라고 합니다. 3만 불, 4만 불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프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관계, 이더리움 비트코인 페어 쌍그래프를 올려놓으면서 12월이 돼야지 알트코인이 상승할지도 모른다. 12월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12월 2017년, 12월 2018년 연속해서 12월과 1월을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놨죠. 거기에서부터 보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페어 쌍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지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말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거다. 알트장은 최소 2배는 상승해야 되지 않겠냐.
이더리움이 2배 더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꼭 200%가 아니더라도 200% 정도가 돼야지 2월, 3월, 4월에 받던 급이 온다. 미국 규제기관 SEC가 아닙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테더 측과 합의한 것 같습니다. 테더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명령했지만 그 전에 합의가 된 거다. 이렇게 돈을 내면은 무마가 되는 거죠. 테더 스테이블 코인 USDC 배후에 있는 기관들에게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26개월간을 조사한 결과 테더가 그 검사 일수의 오직 27.6%만 USDT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는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USDT와 관련하여 진실을 오해시키는 진술 및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테더 홀딩스, 테더 리미티드, 테더 오퍼레이션, 테더 인터내셔널 4개의 회사에 벌금 4,10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USDT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USDC, 테더사에서 만든 USDC 같은 경우는 100% 미국 달러와 연동된다고 서클사가 밝혔는데 USDT 테더사는 달러와 유로를 포함한 해당 금융자산이 이를 완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더 보유고는 완전히 지원되지 않고 무담보 채권 등 보유고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테더 보유고가 감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00% 보유액을 유지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혀지고 테더가 적금식 자금을 거래소 비트파이낸스의 운영 및 고객 펀드에 투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비규제 기관과 특정 제3자에게 적립금으로 구성된 자금을 보유하고 의존하고 비트파이낸스 운영 및 고객 자금, 적립식 펀드를 제공하고 비금융 상품의 적립식 펀드를 보유했으며 테더와 비트파이낸스의 결합자산에 서드파트, 다른 단체에 의해 보유된 자금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추가로 발견하고 그리고 또 계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문서화되지 않는 최소 29개의 어카운트 약정을 포함하고 테더는 비트파이낸스가 유동성 위기에 도움을 주고 예비금을 비트파이낸스에 송금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서 이러한 불법 모든 것을 벌금 4,100만 달러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단락 짚고 가면은 SEC와 리플과의 관계도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U2데이에서 리플과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저께 리플이 더 디지털 파운데이션에 포함되게 됐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미국 최고의 크립토커런시가 XRP와 ADA다 이런 기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축국 자리를 내어준 장본인입니다. 즉 100년 전에 영국은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부를 이전시켜주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100년을 지탱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기축국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해왔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컨셉만 가졌지 금융 시스템은 영국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냈는데 영국 바이낸스가 잉글랜드에 자리 잡은 거 보면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그쪽 영연방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일부가 되었는데 리플 디지털 결제 디카코는 영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플 정책 책임자는 수잔 프리드림이 대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BP 기반으로 한 CBDC 실험이 영국을 웹3 시대의 세계 금융 환경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리플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 외에 엑센처, 아발란체, 빌론그룹, CGI,
일렉트로넘, 퀀트도 디지털 파운드 재단 초기 멤버였고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CBDC 프로젝트를 계속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을 끌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주식시장 딥으로 폭락하고 급반등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나리오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투자하는 내 돈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나리오, 백업, 그리고 안전판을 꼭 마련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안전판이라고 하면은 USDT, USDC, 그리고 원화, 캐나다 달러, 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적어도 30%는 욕심부리지 않고 빼놓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를 때마다 10%씩 빼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